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시점이 있다라는 주제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 PD님, 이제 완전 여름입니다. 네, 2020년도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절반이나 지나왔네요. 네네. 예, 그렇죠. 네네. 세월은 이렇게 원래 기약이 없이 가는 겁니다. 네. 예, 전에 영상에서 보험회사에 합의를 하는 시점, 즉 합의금을 잘 받는 그런 방법을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요. 김 PD님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월초나 월 중간보다는 월말이 좋다고 했죠, 제가.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분기가 끝나는 시점이나 아니면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도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방법이 분명히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보험회사는 어떤 통계나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업이므로 보험회사 직원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특히 조기 합의를 많이 하는 것이 고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금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는 조금 후하게 합의금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시점을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 3주 환자이고 약 한 90% 차지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요즘처럼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면서 합의금 조금 더 받겠다고 월말을 기다리거나 분기말을 기다리거나 연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합의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시점입니까? 이 질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케이스도 다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는 또 구분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죠.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좀 구분을 몇 가지로 했거든요. 어린아이, 특히 초등생,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네. 합의금이 위자료하고 향후 취업이 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하면 발생하는 일시 수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설명은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때 섣불리 합의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만약 슬금슬금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네. 얼마 정도 합의금을 받은 금액은 병원 치료비로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충분히 몸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잘 받고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잘못하여서 시기를 잘못 정해서 한 합의로 인해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2차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의 직원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합의금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 이 돈으로 치료도 좀 하시고 유용하게 쓰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게 바로 향춥이란 명목이죠. 뭔가 금액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때가 있는 겁니다. 김 PD님 안 그러세요? 네. 네, 우리가 아무 때나 식사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차분히 완전한 치료를 하시고 몸이 원만할 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는 몸이 완전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합의하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의 어린이고 아직 자신의 아픔을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 눈 오기를 기다리면 눈이 오나요, 김 PD님? 안 옵니다. 네. 식사를 할 때도 급하게 그렇게 하면,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꼭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원하자마자 합의하고 나가는 환자들 있죠, 가끔. 네. 또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아픔이 있는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이롱 환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이제부터는 장애가 남는 경우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영구 장애가 남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네. 네, 설명드립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한 후에도 무릎 동요가 조금 남는다고 한다면 29%의 장애가 예상이 됩니다. 네. 법원에서도 29%의 장애가 남게 되면 말이죠. 신체 감정 후에 네. 위자료로서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지급 기준인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위자료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뿐이 아니죠. 보험회사에서는 임금을 적용을 할 때 말이죠. 세금 공제 후에 계산을 합니다. 네. 또 그 개월수를 적용할 때 라이프니치 계수를 적용하고요. 네. 법원에서는 세전에, 쉽게 얘기해서 세전 금액으로 임금을 적용시켜주고 네. 또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줍니다. 네. 첫 번째로 위자료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돈이 좀 차이가 나겠고, 세 번째로 선의자 공제하는 방식이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니치 계수하고 호프만 계수, 그때 기억나시죠? 네. 뭐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되는 금액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1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소송을 가는 방법이 해결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소송 결정 금액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 합의금이 그래도 법원 판결 예상 금액의 약 80에서 90% 가까이 오게 되면 뭐 굳이 소송을 가지 않고 소외 합의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경우는 그 상당히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만약 이번에는 영구 장애가 아니고요. 한시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말이죠. 손목 같은 데에서 골절이 됐는데 핀을 하나 고정한 경우, 네. 또 발목 같은 데 내과나 외과 골절이 됐는데 핀 고정한 경우, 또 상지, 하지 이런 데가 간부골절, 중간에 관절을 벗어난 간부골절인 경우에 고정판이나 고정핀을 집어넣어서 이 나중에 그걸 제거하고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술, 네. 이런 것들은 한시장애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험회사와 잘 협상해서 이런 경우는 조기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영구 장애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진단서에는 골절 부상이므로 중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에 합의를 해서 좋겠고, 피해자는 큰 장애가 남지 않는데 한시적인 장애라는 그런 것을 좀 인정해주고요. 나중에 수술비도 적용해주고 또 향후 치료비도 좀 넉넉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 나쁘지 않죠? 네. 네,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겠고, 그렇다면 사고 후에 초진 기간이 끝나기 전 빨리 합의를 하는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는 보험회사 담당자나 또 보험회사의 그 어떤 센터장 등에게 인사 고가 점수의 평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 그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 합의라는 명분을 찾았고 또 피해자는 합의금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좋은 것이고요. 이것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예를 들면 하태부, 간부골절로 8주에서 10주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면 이 진단 기간 내에 하는 합의의 형태입니다. 네. 병원에서 입원 치료 다 하고 8주, 10주 다 입원하고 또 퇴원해서 통원 치료 다 하고 몸이 아주 좋아졌는데 치료할 대로 다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전에 그런 기간 전에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조기 합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그럼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좀 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중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그 시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신체 감정에 대한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병원의 신체 감정을 촉탁하고 촉탁받은 병원에서 신체 감정 날짜를 또 잡겠고 또 감정 날짜에 의사가 감정을 하겠고요. 감정의사가 감정서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는 시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한 그 의사 선생님이 피해자는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 골절 환자나 관절 쪽에 수술을 한 환자나 인대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고 후에 약 2, 3개월 정도 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신체 감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뇌수술을 했거나 뭐 아니면 뭐 전신마비가 있다든가 혹은 한쪽 편마비가 있다든가 또 정신과적인 장애가 예상되는 피해자는 약 1년 후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환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또 장애가 남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또 소송이 능사가 아니다는 조기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 PD님. 네. 네.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나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사건마다 다 처리해야 될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